미국은 3월 16일부터 주말 이틀 동안 예멘에 최소 7개 주를 표적으로 47차례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투기는 항공모함 트루만호에서 출격했습니다. 미사일은 항모 트루만호를 호위하고 있던 구축함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시작된 이 공습으로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을 붙였고 중동의 정세는 다시 화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를 공격한 배경과 그 노림수 그리고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하마스와의 휴전협정으로 일부 인질들이 석방되고 중동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예멘 공습을 결정한 것일까요? 현재 가자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협정 1단계가 만료되었고 2단계 협상을 위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2단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Phase 2 negotiation is much about two things. A permanent ceasefire, a cessation of all violence, and in addition to that, the fact that Hamas cannot be allowed to come back into the government. And I think the way you square that circle is that Hamas has to go. They've got to leave. And we're going to, the negotiation will be around that. 현재 가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마스에게 가자에서 떠나라고 하는 위코프의 제안은 하마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즉각 거부합니다. 하마스가 위코프 제안을 거부하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적으로 가자를 향하는 모든 인도적 지원을 중단시키고 가자 지구 봉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אנחנו מתואמים באופן מלא עם הנשיא טראמפ ואנשיו. לפי המידע שיש בישראל, חמאס מחזיק היום 59 חטופים, עד 24 חיים ולפחות 35 חללים. 모슬렘들에게 성스러운 라마단 기간을 앞둔 이스라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마단은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알라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로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기존 협정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싸구려 강탈, 전쟁 범죄, 1월에 발표한 휴전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대응으로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군은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위협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의 후티군에 대한 즉각적인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위코프 2단계 협상안에서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봐 가자지구 완전 장악 의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시리아를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리하에 두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미 국가인 요르단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를 포함하면 중동은 이란의 영향력이 무력화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가 예멘입니다. 후티의 전면적 공격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지정학적 이슈 외에도 트럼프의 중요한 전략적 의도 중 하나는 지중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로인 홍해의 주도권을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지오스토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운송망을 놓고 서방과 러시아 및 중국 간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고, 운송망 전쟁이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운송망 중에서 특히 바닷길이 중요한데, 바닷길에는 중요한 길목이 있습니다. 이 바닷길 주변에 미국이 지난 30년간 군부대를 짓는 동안 중국은 항만을 사들였습니다. 이 바닷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었고, 수로전쟁 1편으로 파나마 운하를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it back or something very powerful is going to happen. 결국 그는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 양입구 항만을 블랙록이 사들이게 해 실질적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 수로 전쟁의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수에즈 운하에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이어지는 홍해인데, 미국이 후티를 공격한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후티군을 완전히 무력화해서 이 홍해의 주도권을 미국이 되찾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 예멘의 후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무역로로서 전 세계 무역의 12%가 이 해역을 통과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에즈 운하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특히 걸프만 에너지 수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 거점으로 해상에서 거래되는 총 석유의 12%, 전 세계 LNG 거래의 8%가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중단한 EU 국가들의 중동 천연가스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는데, 유럽으로 가는 가스는 모두 이 홍해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게는 더욱더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곳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항해해야 하는데, 이 우회로는 특히 걸프에서 유럽과 북미로 가는 에너지 운송의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한 홍해 바다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총 16개의 해적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2024년 후티는 이 해적 케이블을 끊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하여 일시적인 통신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후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안사르 알라로도 불리는데 신의 지지자라는 뜻입니다. 사나를 포함한 예멘의 대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운 서북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예멘 정부군은 남동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후티 운동은 1990년대 등장했지만 2014년 예멘 정부의 반기를 들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과 수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후티의 홍해 통제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에일라트 항구는 현재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에일라트 항구까지 이어지는 이곳을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이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건설하는 네옴시티가 바로 이 아카바만에서 시작합니다. 빈살만도 이곳의 안정을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후티는 2023년 11월 이곳을 지나던 이스라엘 관련 화물선 갤럭시 리도를 납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홍해를 장악하고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해 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23년 이후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을 174회 공격했고 상선을 145회 이상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후티를 섬멸하고 이곳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고자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하여 번영 수호 작전을 해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후티가 홍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참에 후티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후티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으며 이때부터 이미 후티에 대한 전면적 공격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후티가 네타냐후의 가자 봉쇄를 빌미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을 다시 공격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단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예멘의 후티를 폭격한 직후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가자 시민 400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대부분 갓난아이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1단계 휴전 협정도 지키지 않고 가자 공격을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로써 1월 19일 트럼프의 중재로 맺어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1단계 휴전 협정은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Peacemaker and a unifier. I'm pleased to say that as of yesterday, one day before I assumed office, the hostages in the Middle East are coming back home to their families. 애초부터 가자지구 평화에 대한 구상은 없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학살의 모든 책임은 2단계 휴전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마스에 있다고 말하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why I authorized yesterday the renewal of military action against Hamas. Israel does not target Palestinian civilians. We target Hamas terrorists. And when these terrorists embed themselves in civilian areas, when they use civilians as human shields, they're the ones who are responsible for all unintended casualties. 네타냐후의 이 성명 이후 이스라엘군은 4차림 회랑을 봉쇄했습니다. 이 회랑은 남부로 피난 온 주민들이 북쪽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이스라엘군은 4차림 코리도 북쪽에 있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남부로 몰아냈습니다. 1단계 휴전 협정으로 짧은 기간 길이 열려 주민들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국토를 분단해 우리의 38선과 같은 구역이 만들어졌고 가족들은 생이별하게 됩니다.
3월 18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가로지르는 네차림 회랑을 다시 탈환하고 가자 전역에 공격을 가해 400명 이상을 죽이고 휴전 협약을 종식시킵니다. 그 후 부분적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의도로 가자 중부에 집중 지상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월 19일 이스라엘군은 회랑 중앙부를 탈환했습니다. 3월 19일 공격으로 70명 이상의 시민들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네차림 회랑은 그 길이가 약 7km로 과거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이 회랑 주변에 주로 살았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4km 구간의 도로폭을 넓혀 구불구불한 도로를 직선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회랑 주변 건물 약 600여 채를 파괴하고 완충지대를 조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는 이 회랑이 하마스 용의자로 의심되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살하는 임의의 경계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청소하지 못한 이 구역까지 진군하여 추가로 클리어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는 재앙적 파괴와 인종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략에 따라 중동의 새 판짜기가 시작되고 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지겠다는 트럼프의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y're living under fallen concrete that's very dangerous and very precarious. They instead can occupy all of a beautiful area with homes and safety, and they can live out their lives in peace and harmony instead of having to go back and do it again.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level the site and get rid of the destroyed buildings, level it out, create an economic development that will supply unlimited numbers of jobs and housing for the people of the area. Do a real job, do something different. Just can't go back. If you go back, it's going to end up the same way it has for 100 years. 이 발언과 하마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동 특사 위코프의 2단계 휴전안, 그리고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이란에 대한 압박, a signal to Iran. And so this was a message to Iran. The hundreds of attacks being made by Houthi, the sinister mobsters and thugs based in Yemen, who are hated by the Yemeni people, are all created by Iran from this point forward as being a shot fired from the weapons and leadership of Iran. And Iran will be held responsible and suffer the consequences, and those consequences will be dire. That is a statemen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ust moments ago. 소말리랜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가자 난민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은 하지 않고 푸틴과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동 전략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 구상은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십시오.